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사에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못 받는 역사가 중앙아시아의 역사입니다. 바로 스탄 동네인데요.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묘한 신비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중앙아시아의 스탄들은 과거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인데 오늘날 유목민족 하면 다소 이질적이죠. 그래서 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마지막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탄이란 뜻은 누구누구의 땅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나라 이름은 투르크메닌의 땅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텐데요. 민족명과 국가명에서 대놓고 드러나듯 투르크메닌은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카자흐인과 같은 투르크 계열의 민족입니다. 투르크멘에서 투르크는 알겠다만 맨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뜻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민족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우즈베크인은 토착 투르크 계열이고 키르기스인과 카자흐인은 투르크화된 민족이고 타지크인은 완전한 이란 페르시아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투르크메닌은 토착 투르크 민족과 페르시아계의 혼혈로 형성된 민족이랍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접해 있고 그 아래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붙어 있죠. 투르크메닌의 조상은 오구주 튀르크라고 해서 바로 셀주크 튀르크와 오스만 튀르크를 만든 민족이랍니다. 다만 오구주 튀르크가 셀주크 튀르크를 건국하고 나서 민족이 분열되어 반은 오스만 튀르크를 건국하고 나머지 반은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을 형성하는 길로 갈라지죠.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과 튀르키예는 같은 민족이라고 분류합니다. 당연하게도 같은 이슬람이고요. 둘 다 튀르크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국가명에 튀르크가 들어가기도 하죠. 원래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 동네는 이란 페르시아계 왕조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투르크 계열의 민족들에게 이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있던 국가가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존속했던 호라즘 왕국이었습니다. 셀주크 소속의 튀르크 노예 출신 아누시 테킨이 셀주크 술탄의 눈에 들어 호라즘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여 독립했던 겁니다. 점점 더 성장한 호라즘 왕국은 오늘날 중앙아시아 일대를 일컫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며 중앙아시아 최강의 이슬람국으로 발돋움하는데요. 호라즘 왕국의 왕조는 투르크 계열이긴 하지만 주민 구성은 대다수가 페르시아계였고 전반적인 문화도 페르시아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호라즘 왕국은 징기스칸의 몽골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멸망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주요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징기스칸 특유의 말살 정책으로 호라즘의 작은 흔적들까지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계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셀주크 튀르크에서 분열되어 나온 투르크메닌들이 오늘날 트란스옥시아나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정착을 했을 뿐 나라를 세웠던 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여전히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 일대는 몽골의 4대 한국 가운데 일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한국은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훌라구가 아랍을 원정하고 이 훌라구가 쿠빌라이 칸을 차기 대칸으로 지지해준 덕에 쿠빌라이 칸은 훌라구에게 일한국의 칸으로 임명해주었죠. 일한국의 지배를 받던 투르크메닌은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로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티무르 제국이 우즈베크인들에게 무너지자 이번엔 우즈베크 칸국 중 하나였던 히박 칸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투르크메닌은 히박 칸국의 한 구성민족으로서 이때 투르크메닌은 아주 악독했는데요. 투르크메닌들은 납치와 인신매매로 부를 벌어들이는 민족이었답니다. 당시 우즈베크 칸국 중 다른 하나였던 동부의 코칸트 한국에서 중국인 한족들을 납치한 인신매매가 성행했는데 아마 투르크메닌도 이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르크메닌의 주요 납치 타겟은 당시 중앙아시아 일대로 군사적 진출 혹은 탐험의 한창이었던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당한 투르크메닌들의 납치 및 인신매매가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는 이를 명분으로 더 대규모의 군사 진출을 감행했고 끝끝내 중앙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하죠. 러시아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자 1925년 소비에트는 투르크메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수도는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가 그대로 이어진 아시가바트로 아시가바트의 뜻은 사랑의 도시라고 한답니다. 국기는 이슬람과 페르시아의 문화답게 초록색을 배경색으로 하여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과 별 그리고 국기의 왼쪽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자랑인 양탄자를 그려놓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은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 투르크멘 공산당 서기장 출신의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소련에서 독립한 다른 여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초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듯 투르크메니스탄도 독재 국가랍니다. 초대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는 1991년 독립 이후부터 2006년까지 독재를 했으며 니아조프 사망 후 정권인 2인자였던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가 2대 대통령이 되어 2006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형적인 북한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와 천연가스 및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가난한 국가인데 이는 그 모든 수익이 독재자의 비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대통령 니아조프는 북한의 김일성처럼 자신을 우상화하는 정책을 일삼고 심지어는 자신의 경전 루흐나마를 만들어 출판할 정도입니다. 이 경전은 투르크메니스탄 10대 학생들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며 시험 과목이기도 하답니다. 니아조프 대통령은 수도 아시가바트를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도시 전체를 하얀색 대리석으로 뒤바꾸자고 지시를 했고 현재 수도 아시가바트는 전 세계에서 도시 내 대리석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니아조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투르크메닌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투르크멘바시라고 자칭했습니다. 니아조프 대통령의 무덤은 투르크멘바시 영묘라고 불리며 거의 궁전을 방불케 합니다. 2대 대통령인 구르반굴리도 니아조프 못지않은 우상화 정책과 이번엔 자동차도 전부 하얀색으로 바꾸라는 지시에 가뜩이나 흰색 대리석으로 가득한 아시가바트의 모든 차들이 다 하얀색 차가 되어 아시가바트는 아주 기형적인 도시가 되었죠. 2대 대통령 구르반굴리는 전임 대통령의 경전 루흐마나를 철회하고 다당제를 약속하기는 했으나 이 여러 정당들 모두가 구르반굴리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들입니다. 그저 한 독재자가 여러 정당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투르크메니스탄도 과거 소련이나 북한처럼 무시무시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토 절반 이상이 검은 사막이라는 뜻의 카라쿰 사막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지옥의 불이 있는 사막이죠. 그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 오하단 대페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범들이 수용되는 곳인데 워낙 비밀리에 붙여진 곳이라 감추어진 것들이 더 많지만 흡사, 일제강점기의 서대문 형무소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고문들이 자행되기도 하죠.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불가능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답니다. 북한이랑 똑같죠. 특히 북한과 똑같은 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으니 지난 2022년 종신 대통령제를 이룩한 2대 대통령 구르반굴리가 사임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가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즉 부자 세습을 한 거죠. 세르다르 3대 대통령은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아버지 구르반굴리가 버젓이 살아있기에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